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노 아빠입니다. 오늘은 왠지 저의 표정이 조금은 더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늘 이런 시험 기간 동안에는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시험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저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직업을 가진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저녁 식사를 거의 새벽에 하게 되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힘들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 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한 성과들을 가지고 서로 만족해하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그냥 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비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뭔가 영화 같은 거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뭐 여행을 가거나 좀 휴식하는 기간을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비시험 기간이 되면 뭔가 내가 그동안 유튜브에 조금 덜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 기간에는 좀 더 유튜브 쪽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뭔가 유튜브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험도 끝났겠다, 좀 천천히 여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편안한 이야기, 제가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책이죠.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책인데, 저도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당시 한 20 몇 살,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읽었을 때는 그냥 너무 유명했으니까, 세상에 막 사람들이 다 이거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냥 어머니가 사다 주셔가지고 읽어봤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읽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야, 무슨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생각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야?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런 걸 듣고 나니까, 야, 이렇게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책을 그냥 책꽂이에 다시 꽂아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참 시간이 흘렀죠. 한 20년은 더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공한 사람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제가 저 스스로도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크릿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크릿 세대들인 거죠. 그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시크릿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든지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꼭 한두 대목 꼭 나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과거에 읽었던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가진 의미를 내가 진짜로 파악을 못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래, 영어 원서를 한번 사서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영어 원서로 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영어 원서로 된 것을 읽어보니 확실히 그 직접 작가가 쓴 의미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시크릿 원서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과 지금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성공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공감대 있잖아요. 그런 공감대가 아무래도 시크릿이라는 이 책과 맞닿아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밥 프록터라는 작가도 너무 좋아하고, 이 시크릿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크릿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또 영어로 된 원서를 읽으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더 직관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지금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냥 글로만 쭉 읽어 내려갔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크릿이 나에게, 현재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시크릿이라는 책은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한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려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Law of Attraction이라는 것인데요. Law of Attraction이라는 것이 한글로 번역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Law of Attraction, 그 끌어당김이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끌어당김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이 현실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좋은 생각을 막 하게 되면 좋은 일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이고,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안 좋은 현실을 끌어당기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이해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뭔가 미신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종교도 아닌 것이 왜 그렇게 될까? 예전에 과거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시크릿에서 말하는 그 끌어당김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느냐에 대해서 자기 경험담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길래 내 생각이 뭔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지? 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것들, 정말로 많은 것들이 진동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뿐,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할 뿐, 세상은 진동이나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과거에 대표적으로 라디오나 TV가 있죠. 안테나 같은 거 이렇게 달면은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시청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파는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이 와이파이라든지 혹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블루투스 있잖아요. 물건이 서로 떨어져 있고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데 우리가 헤드셋이나 혹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요즘엔 선 없이 쓰잖아요. 그게 전부 블루투스인데 이 모든 것들은 뭔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주파수가 우리 실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충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무선 충전. 요즘에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핸드폰 같은 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 무선 충전 기술 자체도 전기를 주파수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 전기를 그냥 무선으로 전달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전기를 선을 꼽지 않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 과거 한 20, 30년만 해도 아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무언가 주파수를 담겨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기, 전파, 이미지, 소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주파수에 담겨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크릿은.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생각들을 계속 주파수에 담게 되면 그 주파수가 좋은 것들끼리 동기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내 주변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혹은 내가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내 주변에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 책의 결국에는 핵심이자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역시나 그것만 듣고도 막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좋은 생각 한다고 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 이 시크릿이라는 것을 자기 인생에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나 혹은 경험담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들어보면 결국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들을 계속 가지다 보면 결국엔 어떤 일들이 그냥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행동을 하게끔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우주의 힘을 끌어모아 뭔가 외부에서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끌어당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공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은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경향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들을 계속 하고 나니까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내 스스로의 변화. 그 스스로가 계속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행동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서 결국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변하게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집스러운 나라는 사람을 변화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시크릿이라는 이런 책,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해보면 나에게 계속 같은 좋은 생각을 반복하게 하도록 일종의 훈련을 시키거든요.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좋은 느낌, 그리고 내가 일종의 기분 자체를 좋은 상태로 만들기를 이 책은 계속 권장해요. 왜냐하면 좋은 느낌, 좋은 기분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좋은 것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나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해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좋게 생각을 해야만 내가 그 행동까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행동이 전부죠. 그런데 행동까지 가는 그 길이 정말 너무 멀고 험해요. 머릿속으로는 늘 생각하죠.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콘텐츠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촬영해야 되는 데를 계속 머릿속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바꿔내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꿔내려면 내 내면에서부터 계속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내야만 그게 진짜로 행동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뭐 잘 되겠어, 뭐 저거 해봐야 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결국 유튜브 채널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당초 출발을 했다면요. 그런데 누군가가 유튜브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유튜브가 내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유튜브가 소득뿐만 아니라 많은 장점들을 계속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장점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일종의 저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제 영상 속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제가 애를 쓰는 거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 같은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특히나 유튜브에 대한 장점들, 유튜버가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좋은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유튜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어렵거나 실패하기가 쉽다거나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거나 해도 소용없다거나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에도 왠지 두렵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진짜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부정적인 내 내면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유튜브 활동이 지치게 되잖아요. 힘들어, 그냥 유튜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장점들을 보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의 생명력은 점점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내 삶에 생겼던 그 수많은 긍정적 변화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삶을 변화했던 많은 것들을 제가 체험한 게 많잖아요. 경험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 그리고 우연히도 좋은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우연히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저의 새로운 직업을 발견한다거나, 혹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역시나 이 시크릿이 말하고 있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저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은우 아빠의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늘 좋은 생각을 머릿속으로 가지실 거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뭐 유튜브라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게 되면 제가 가진 이 좋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좋은 이미지로 본인도 그 주파수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유튜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동일해요. 제가 요즘에 성공한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는 이유가 그 책을 단순히 읽고 지식으로만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최대한 닮아가려고 한다고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 동안 제가 만약에 뭐 어떤 특정 작가, 예를 들면 뭐 김승호 회장님 책을 쭉 읽는 동안 그 책을 읽는 그 한 일주일 동안에는 저의 머릿속, 제 뇌가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과 동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 영역대에 있게 되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과 저와 동일 주파수 영역. 와, 뭔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좋은데요, 기분이. 예. 그처럼 누군가와 제가 강제로 주파수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를. 그런데 책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맞춰지게 되는 그 일종의 그런 도구로 삼는 거죠, 책을. 그러다 보면 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 스스로 계속 그 변화가 발생하면서 이제 주파수도 다양하게 맞추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어떤 유명한 작가분과도 주파수가 맞춰져 봤다가 또 과거에 돌아가신 어떤 할아버지 분인데 너무나 뭔가 인생을 깨달으신 어떤 분하고도 주파수가 맞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이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주파수와 맞게 되면 당연히 저도 그들과 비슷한 생각들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변화들이 제 삶에 계속해서 좋은 변화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저도 영문으로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이 책을 과거에 한번 한글로 읽어봤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영문으로 한번 사서 읽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 역시 원본이 영어였던 것은 되도록이면 영어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이 작가가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뭔가 중간 과정 없이 나한테 바로 들어오니까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글로 읽었던 책 중에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정말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책들은 이거 꼭 원서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영어 원서를 어떤 걸 읽어볼까 하면 저는 시크릿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 책이요 어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 대화 형식 그리고 말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그 것들이 많아서 되게 쉽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동안 영어 공부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원서도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실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읽는 동안 좋았거든요. 제가 몰랐던 것들도 몰랐던 어떤 느낌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받았고 해서 오늘 제가 시크릿에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저 스스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뭐 좀 믿기 어렵다, 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제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저보다 무언가는 먼저 앞서 나간 사람들의 말은 그 웬만하면 그들의 말을 제가 이해하고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예. 그냥 과거에는 의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진짜 의심이 많습니다. 제 평생 사기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의심이 엄청 많아요. 저는 심지어 귀신 같은 것도 아예 안 믿거든요. 제가 귀신 같은 영화 같은 거 봐도 전혀 잘 무서워하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가 믿질 않아요. 제 내면에 불신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미신적인 거 제가 진짜 안 믿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시크릿과 관련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런 의심을 많이 내려놨어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결국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결국 그 행동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을 굳이 따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을 열고 제가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제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의도하는 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구나가 저에게 이제 이해되는 부분들이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라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도 제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그 사람들의 그런 업적과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것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효능감이죠. 효능감. 이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구나. 이런 효능감을 많은 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책 소개도 많이 드리고 책을 읽어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가 효능감을 정말 엄청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직전에 아직도 자기 무조건 직전에는 책을 읽고서 잠이 딱 잠들기 직전까지 한 페이지를 딱 넘기고 바로 덮고 바로 잠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독서 광도 아닌데 저는 독서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효능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장점을 제가 이제 느끼니까 온몸으로 느끼니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제 조카랑 커피숍에 갔거든요. 조카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저한테 커피 한 잔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순간 제가 책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냥 예고하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카랑 이야기하는데 조카가 이제 중간에 담배 피운다고 살짝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허전한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그 시간에 그냥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뭘 했을 텐데 딱 그 타이밍은 책을 읽어야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내 손에 책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뭔가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무조건 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아주 조그만 시간이 저에게 남으면 그 시간은 무조건 책을 읽는 시간으로 제가 쓰거든요. 많은 분들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 효능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늘 이런 메시지도 전달해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대한 이 긍정적인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그래 나는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시도록 내 인생에 유튜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유튜브와 함께한 지난 시간과 그 과거의 저의 시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험도 끝나고 해서 제가 가벼운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 시크릿이라는 책하고 저의 이야기를 엮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유튜브 활동에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고 있는 본업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본업도 열심히 하시고 남는 시간 동안 최대한 유튜브나 책 읽기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본인의 삶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